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유난히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어제도 밤 11시쯤엔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나 4시쯤에 눈이 저절로 떠졌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제는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 하필 새벽 3시일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가장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잠이 짧아진 거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물론 나이 들수록 수면 패턴이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조금 덜 자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깊이 자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깊은 잠, 특히 잠든 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찾아오는 서파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수준이 아니라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때 뇌는 낮 동안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면역계는 하루 동안 쌓인 염증을 줄이고 근육과 장기들은 마치 야간 정비를 받듯 다시 제 기능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수면이 도중에 끊기면 그 회복과 정비 과정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다음날 그대로 남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네 하며 마음속으로만 한숨 쉬고 넘기시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몸 안의 호르몬 리듬이 바뀌었거나 자각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있거나 혹은 특정 질환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새벽 각성입니다. 이건 불면증과도 다릅니다. 잠이 드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다가 중간에 자꾸 깬다는 것, 그것도 항상 비슷한 시간에 깬다는 건 명확한 패턴이고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지 않고 방치하면 이 현상은 서서히 우리 몸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심장도 장도 뇌도 하루하루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피로가 쌓이는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속에서는 조용한 손상이 계속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오늘부터 당장 고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깨는지, 그게 지금 내 몸이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그걸 듣는 순간부터 대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요즘 아침이 너무 피곤해. 새벽에 자꾸 깬다. 자는 시간은 충분한데 개운하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몸이 보내는 작은 구조 요청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구조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갈 방법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내 몸이 이러려니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중심에는 신체 리듬 조절 능력의 저하, 즉 생체 시계의 노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내부 시계가 존재합니다. 이 시계는 식욕차상액이라는 뇌의 아주 작은 부분이 맡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수면, 체온 호르몬, 심박수 등 대부분의 생리 기능을 관리하는 마스터 컨트롤러입니다. 젊을 때는 이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해가 지면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며 잠들 준비를 하고 해가 뜨면 코르티솔이 나와 몸을 깨웁니다. 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잠이 오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기능에 변화가 생깁니다. 식욕차상액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이 감소하면서 신호가 약해지고 외부 자극빛, 온도, 활동 등에 대한 반응도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밤이 돼도 졸립지 않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새벽에 스스로 깨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변화는 마치 오래된 시계가 시간을 맞추지 못해 조금씩 틀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계가 틀어진다고 무조건 멈추는 건 아니지만 계속 사용하면 결국 오차가 커지고 하루 전체의 흐름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더 중요한 변화는 호르몬 리듬의 흐트러짐입니다. 특히 수면에 깊은 영향을 주는 세 가지 호르몬, 바로 멜라토닌,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 혹은 에스트로겐입니다. 첫째,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나오는 수면 유도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로는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멜라토닌은 빛의 자극에 민감한데 노년기에는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망막의 빛 수용 능력도 감소해 뇌가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를 구분하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밤이 와도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수면이 얕아져 새벽에 더 쉽게 깨어납니다. 둘째,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아침에 몸을 깨워주는 중요한 각성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노년기에는 이 코르티솔의 분비 시간이 빨라지거나 밤중에 과하게 분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새벽 4시쯤 몸이 아직 쉴 시간인데도 코르티솔이 너무 빨리 나오면서 몸은 지금 일어날 시간인가?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각성 반응이 일어나고 눈이 떠지는 겁니다. 셋째, 성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40대 후반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수면의 구조, 깊이, 안정성에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은 체온 조절과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 수면 주기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의 비율을 높이고 근육의 이완을 도와 수면 중 편안함을 유지시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줄어들면 수면 중 체온이 쉽게 오르거나 작은 자극에도 몸이 반응하게 되며 그 결과 수면이 자주 끊기고 회복이 느려지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새벽에 깨는 것이 단순히 수면 시간이 짧아져서가 아니라 수면을 조절해주던 모든 내부 시스템의 통제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는 아직 달리고 있지만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는 있지만 깊은 수면으로 끌고 가는 힘이 점점 약해진 상태인 겁니다. 이런 내부 시스템의 약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그렇다고 복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어떤 습관을 바꾸고 어떤 자극을 줄여야 하는지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건 우리 몸속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균형을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수면을 만드는 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작과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 수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 햇빛 노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분비되느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1시간 이내에 밝은 자연광을 얼굴로 직접 받아야 뇌가 이제 낮이야 라고 인식하고 16시간 후쯤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밤잠의 질을 결정합니다. 산책까지는 어렵더라도 커튼을 열고 10분이라도 햇살을 얼굴에 쬐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 습관 하나만으로도 몇 주 후엔 눈 뜨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두 번째는 낮잠 습관의 점검입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낮에 1시간 넘게 잠을 자거나 오후 4, 5시에 누워 쉬면 그 피로가 밤으로 미뤄져 버립니다. 이럴 땐 오히려 밤에 잠이 안 오고 겨우 잠든 뒤 새벽에 다시 깨어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죠. 낮잠은 20에서 30분 안쪽, 되도록 오후 2시 이전에 마치고 잠들기 전에는 뇌를 흥분시키는 행동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용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휴대폰을 멀리 두고 욕실 조명을 살짝 낮추고 가능하면 손으로 따뜻한 물수건을 접어 이마에 올려보세요. 그 따뜻한 온도가 몸의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리고 그 후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단순한 물리적인 자극인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는 장소에 대한 인식 바꾸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침대 위에서 TV도 보고 휴대폰도 만지고 간식도 드십니다. 그런데 뇌는 이 공간은 자는 곳이 아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웠을 때도 긴장을 유지하게 되고 각성이 더 쉬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되도록 침대는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불을 끄고 누웠다면 그날 하루는 거기서 휴식을 취한다는 몸의 기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실제로 뇌의 긴장도를 낮추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유도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밥이 맛있었던 것, 친구에게 전화가 왔던 것, 아침에 해가 떴던 것. 이런 아주 작은 일들이 잠들기 전에 뇌파를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복잡한 처방이나 고가의 수면 기계 없이도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새벽 각성을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를 줄이고 깨더라도 다시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몸의 리듬을 되돌려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기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하루 한 가지라도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건 내 얘기다 하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새벽에 깬다는 건 몸이 보내는 일찍 알리려는 신호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조용하지만 정확한 경고에 반응해야 할 때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아침 햇빛 쬐기 10분 일찍 누워보기, 감사한 일 하나 떠올려보기.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분명히 어느 날은 오늘은 안 깼네 하고 자신도 모르게 웃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